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사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째 대책. 자, 어떤 게 나올지 설명드릴 건데, 두 개의 기사에 대해서 볼 겁니다. 두 개의 기사에서 볼 건데,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2주택자 전세금 소득세 과세한다.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은 머니 S라는 신문이고요. 2020년 6월 24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봤던 기사 중에서 좀 괜찮아서 이렇게 캡처를 따로 스크랩을 해놓은 거고, 얘랑 같이 보는 게 요거예요. 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 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하겠다라는 걸 이제 만지작 실제 하는 건 아니고 만지작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요날 뭐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는 핵심적인 거 위주로 볼 거고요. 제가 아까 장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만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요 사진은 6.17에서 있었던 거고, 오늘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헛기침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세제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양도세 부과 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보유세 부담을 높이되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 미만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다가 결론을 빵 때려줬어요. 지금 머니에스에서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더 강화할 거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좀 낮춰주는 것도 논의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논의인 거고요.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체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자,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게 7월이죠. 7월.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에요. 세법 개정안. 자,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요. 보통 7월 말 정도에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대적인 개편안 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22번째 대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22번째 대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만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데도 뭐 보시잖아요. 기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22번째 대책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실 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22번째 대책이 그냥 세법 개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지는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어그로를 끌고 막 세게 막 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나와도 야 22번째 대책은 그냥 매년 하는 세법 개정 아니야. 근데 이 세법 개정안이 올해 좀 또 세질 것 같아. 너무 약간 호들갑 떨지 마. 일단 지켜보자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7월 중순 이후 넘어서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거의 7월 말에 나왔어요. 여름 휴가 가기 직전에. 그 전에도 그랬고요. 왜 꼭 휴가 가기 직전에 나올까요? 뭐 가끔 여러분들 굵직굵직한 기사 보면요, 꼭 금요일 밤 막 이럴 때 나와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머니투데이, 이제 머니에스 여기에서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와. 근데 글자가 엄청 많죠. 엄청 많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하나씩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다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정리된 내용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거를 이제 또 제가 친절하게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기사는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다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쭈루룩 보고요.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만 요 두 번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떤 데는 뭐 이런 거 잘했으면 뭐 슈퍼챗도 쏘고 그러던데 1,000원짜리 자, 농담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 보자면 이제 첫 번째 기사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엄밀히 말하자면 대책이라기보다는 매년 하는 그냥 정기 세법 개정 개편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딱 개편안을 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그걸 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최종 법이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그래서 정기국회 열리면은 그게 이제 실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7월 말 8월 초, 보통 7월 말 정도에 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한 땀 한 땀 정리를 했어요. 자, 예상되는 세법 개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확정된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 아닙니다. 이거 예상되는 세법 개정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정보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일단 보유세에 있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자, 오는 10월에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또 한대요. 이거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은 훨씬 앞으로 계속해서 세부담이 커질 것 같고, 실거래가의 약 9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공시가격은 9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아서 이걸 이제 로드맵을 해서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단기적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일단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겠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는데, 재산세 공정시작 가액비율과 종부세 공정시작 가액비율은 다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미 종부세는 상향이 된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80%였거든요. 근데 얘가 야금야금 올라서 현재 90%고요. 내년에 95, 그리고 그 다음에 100%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 집 집값이 올해하고 내년 똑같다 하더라도, 즉 공시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공정시작 가액비율이 22년까지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내는 종부세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공시가격도 또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종부세 공정시작 가액비율은 90%인데요 재산세 공정시작 가액비율은 몇 %입니까? 재산세는 현재 60%예요. 현재 60%. 그런데 재밌는 게 나오죠. 서민, 특히 실수요자 재산세는 너무 급격한 상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걸 추진하겠다는 거죠. 자, 그 기준이 9억 미만 주택 보유한, 이 9억이 이제 실거래가인지 아니면은 기준시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준시가일 가능성도 좀 높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높은 고가주택일수록 올려버리고요. 일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좀 줄이겠대요. 전형적인 그냥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증권거래세를 원래는 폐지하고 전부 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차익에 대해서 매기려고 했었는데, 현재 증권거래세가 7조, 8조 정도 거쳐요. 그리고 거래하는 금액 자체가 1900조인가 그래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고 주식 양도세로 충당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양도세가 많이 거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름 완화해서 한 게 2천만원 이하까지는 안 하고 2천 초과되는 경우에 이제 주식 양도세를 한다고 오늘 엊그저께 막 나오고 했었죠. 똑같아요. 돈 많이 버는 애들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애들은 일단 봐주겠다는데, 그 다음 넥스트, 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적게 내는 사람들 봐줄까? 아니죠. 적게 내는 사람도 내라고 하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임대소득세.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였잖아. 그렇지만 전면과세 갔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오늘 며칠입니까? 2020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성지방송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잘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보유세 관련해서는 요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있는 걸 말하기 전에 똑똑한 방송 채널 지내실 수가 이것도 친절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공정시작 가입비율이 뭔가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또 이렇게 친절하게 가져왔죠. 잘했죠? 자, 재산세 과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작 가입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공정시작 가입비율은 60%예요. 요게 좀 내려가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다는 게.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면 아직 예상입니다. 예상. 자, 두 번째, 종부세 과표에 있어서는 구하는 방식이 공시가격을 다 더하고요. 6억을 빼요.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작 가입비율인데 얘가 현재 90, 내년 95, 그 다음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6억만 넘으면 그냥 다 전부 다 종부세 과표가 되는 거고, 이번에 나온 법인 종부세 안이 요 6억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인 종부세 강화,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너무 많이 살펴봤었죠. 별도로 해가지고 안 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법인 역시 종부세 그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급격하게는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게 2년차, 3년차 되면은 그냥 10억 가지고 있으면 3천, 4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아마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부동산을 신탁을 맡겨요. 신탁회사에다가 가지고 너무 이제 보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특히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신탁을 맡겨가지고 이름을 내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예요. 금융실명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명의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명의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맞고 현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제네시스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면 신탁회사 이름으로 세금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내고, 나는 거기서 좀 수수료 좀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면 계약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가 관련된 내용을 개정을 해서 실제 소유자에게 종부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요거 이제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침 꼴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어떻게 보이냐고요? 전 다 보여요. 여러분들 마음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쇼킹한 게 뭐냐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거를 기준을 2주택자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현재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일 때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주택자로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근데 그게 기준시가가 9억이 넘고 월세를 받으면 과세고, 그 다음에 현재는 2주택인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 과세, 그리고 3주택인 경우에는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과세인데,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너무 헷갈리고.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2주택만 되면은 그냥 월세 간주임대로 다 과세해주겠다, 이런 이제 세심한 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너무 막 바뀌니까 힘들잖아요. 외우기 좋죠? 네. 자, 양도세 쪽을 좀 볼까요? 예상되는 세법 개정을 해서 양도세는 고가주택,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기준시가고 어떤 경우에는 실거래가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불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불리하게. 그래서 양도세에 있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로 하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더 큰데, 양도세에 있어서는 실거래가가 9억이어야지 나한테 더 불리하잖아요. 기준시가 9억이면 더 14억, 15억 정도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양도세에 있어서 실거래가 9억만 넘으면은 비록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 하더라도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에서는 장특공이 나오는데, 이 장특공에 거주요건이 들어갔죠. 거주요건이 언제 들어갔어요? 올해부터 들어가죠. 올해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거 선의의 피해자 어제 또 만나고 왔는데, 어제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하고 이제 식사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요런 게 있었는데,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본인은 사셔가지고. 근데 이제 세를 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봤더니 그걸 팔아서 비과세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주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여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 여기 계시네요. 1주택자인데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비과세가 맞긴 맞지만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장특공을 80%를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습니다. 거주를 안 하면. 80%를 받으려고 하셨다면 작년까지 팔았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자,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최종 매매가가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인데, 이때 얘가 이제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비과세를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거를 양도차익이 9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취득가에서 매가, 그러니까 양도가가 그냥 9억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9억이 하는 비과세, 9억 초과는 과세인데, 여기서 이제 안분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 비과세, 일시의주택 비과세하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10년을 보유하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 80% 장특공을 해주는 거예요.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됐고 2년 거주해야 80% 장특공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선의 피해자 나왔죠. 같이 식사한 그분. 자, 옛날에 샀으니까, 조정지역 전에 샀으니까 2년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거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장특공 받으려면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결론은 뭐다? 거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가주택 9억이 넘는데 비과세 받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럼 그냥 거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21년도 내년이 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보유했을 때, 거주했을 때 이거를 다 구분해 가지고요. 보유 10년 하면 맥스 40%, 거주 10년 하면 맥스 40%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80%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거주를 해야지 맥스 80% 받을 수 있어요. 장특공 이 80%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20년 보유했는데 꼴랑 2년밖에 거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는 보유는 맥스 40%를 채웠지만 거주에 있어서는 8%밖에 안 돼서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 받을 수 있는 게 48%로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 꼴 못 보겠다. 나 도저히 거주 못 하다. 그럼 올해 팔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 읽을 것 같은데요. 요 이제 두 번째 기사에 나오는 게 뭐 앞에 기사랑 좀 비슷하니까 우리 시간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 좀 결론만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 기사에는 또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으로 뭐가 나왔냐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 뭐지?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했고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 확대를 하기로 한 거를 이거 최대 70에서 80%로 하기로 특히 선거 전에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저 기억을 해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택을 좀 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겠다. 철회할 수 있다. 물음표 2개. 황당합니다. 어차피 저는 뭐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1주택자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복잡한 이 케이스를 막 따라야지 내가 장특공을 80% 받냐 맞냐 그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인데,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캄다운 하세요. 캄다운. 이게 좀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 뭐 호도하거나 그럴 생각 이 눈꼽만큼도 없고요. 그냥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 팩트 위주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팩트 위주로 전달을 드릴 거고, 이제 뒷부분에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일부 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약간 좀 물 한 잔씩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예상되는 내용 그냥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예상되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아셨죠? 자,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너무 열심히 잘한 거 아닙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자, 봅시다. 예상되는 내용 첫 번째. 자, 종부세 공정시작 가격 비율 상향은 기정사실입니다. 얘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특히 고가주택은 90%로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유세가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자, 법인 종부세는 당장 내년은 괜찮다 하지만 향후 2, 3년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거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얘는 너무 좀 위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개인은 6억을 표준으로 어떻게 법인은 6억을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지? 좀 약간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세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약간 자가당착이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1주택 그리고 9억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 부담은 조금은 경감될 거다. 그렇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할 건 아닙니다. 요때 9억은 당연히 기준시가죠.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기준시가. 네. 두 번째.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간주임대료가 강화가 되죠. 간주임대료가 강화가 됐을 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자도 주택임대 소득이 이제 증가가 되잖아요.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자,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바에는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럴 바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훨씬 잡기가 편해요. 제 주변의 수강생들 그리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 월세 놓으신 분들은 다 임대소득 5월달에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받으셨대요. 대부분 다. 근데 전세는 아직까지 좀 이게 안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부. 물론 다 신고하라고는 제가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세원 노출이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걷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임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안 있겠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데 뭐 던지거나 아니면은 못 던지면은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든지 이 세금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려고 해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싸울 거예요. 그쵸?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전세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 임대인들이 선호하게 되면 전세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전세 시장이 아주 불안해질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지고 임대차 시장이 아주 양극화로 갈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면 뭐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근데 부동산 실명도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는 말 그대로 실제 명의자가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놓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둘이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실제 소유자는 제네시스, 근데 명의자는 신탁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은, 야, 실제 소유자인 제네시스 거 물건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뭐 당연히 이제 좀 실소유자의 그 손을 들어준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실명제 자체가 좀 약간 어긋나 버렸다. 스스로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이렇게 좀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논리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양도소득세 장특공을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매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도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이거 꼼수로 이렇게 좀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위장 전입신고만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불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장의 매물은 감소할 거고 전세 공급은 더더욱 감소할 거고, 또 이제 세입자 중에서는 내가 그냥 강남에 인프라 누리려고 좀 허름한 집이지만 싼 전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전세 가격 상승할 거고, 그러면 전세 주택임대 소득 증가할 거고, 이럴 바에는 아까 본 것처럼 반전세 월세 전환해가지고 아까 보았던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은 얼음땡 될 거다. 자, 그래서 경구가 아까 보신 것처럼 2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도 왜 과세를 하는지 이걸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또 다른 뜻도 있겠지만.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포지션이 다 다를 거예요. 다주택자도 계실 거고, 뭐 1주택자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는 뭐 무주택자들 분들도 계실 거고,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모두가 통하는 그런 전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잘 좀 보시면 생각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살펴본 거는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세제 개편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뉴스 기사에 뭐 고강도 세제 개편안이 예상이 되고 있다 막 그런 문구가 나오는 게 좀 걸려요. 그리고 기재부는 아까 두 번째 기사에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기재부는 보통 그렇게 막 급격한 변화를 원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사 내용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죠. 뭐 한간의 소문은 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 뭐 이미 내정되어 있다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잘 보시면서 미리미리 좀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중공공 장특공 요거 공동명의 배제되는 거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에서 할 건데 제가 이거를 같이 가져온 이유는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좀 뭔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려고 하는데 상견례 프리패스 TJ님께서 따뜻한 배도라지 차 한 잔 드시라고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 잘 아껴서 계속해서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불도 딱 마침 꺼지잖아요, 그쵸? 잠깐 마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남아 있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부에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장특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